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3월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확정되면서 주변 숙박업소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벌써 매진된 곳도 있는데 숙박비를 2배 올린 얌체 호텔도 등장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방탄소년단. 오는 3월 20일 컴백 일정에 맞춰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벌써부터 주변 숙박업소에는 예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한 대형 호텔은 컴백 일자 전후로 방이 매진됐고 급히 방값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들도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유명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방탄소년단 컴백 일자에 이곳의 호텔 방값은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공연이 예상되는 3월 20일부터 22일 사이 하루 최저 숙박비는 54만 원으로 전주, 다음 주 요금과 비교해보면 최대 23만 원이 올랐습니다. 호텔 측은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 요금제 적용일 뿐 부당한 요금 인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가 점유에 따라 실시간으로 요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요금은 매일매일 상이합니다. 그러나 주변 다른 숙박업소 2곳도 평소보다 2배 비싼 요금에 방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4월 월드투어 고양 공연과 6월 부산 공연이 확정되자 지역 숙박업소들의 가격이 폭등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같은 현상이 서울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연에 대비해 광화문 광장과 인접한 종로구와 중구 숙박업소 600여 곳을 대상으로 요금 불공정 행위를 사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숙박비는 자율 결정으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광화문 광장에서 K컬처를 알리겠다며 이번 무료 공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행태로 이들의 뜻깊은 취지가 훼손될 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따금입니다. 한국의 전통과 노래로 전 세계를 홀린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의 2개 부문의 최종 후보로 올랐습니다. 새해부터 연이은 트로피 행진이 계속될지 기대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Feature film, here are the nominees. Arco, Elio, K-pop Demon Hunters. 세계적 권위의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 발표 날. 환호와 함께 반가운 이름이 또 불렸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디즈니와 픽사 등의 쟁쟁한 대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기쁜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빌보드와 영국 싱글 차트, 세계 양대의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전 세계를 강타한 캐대언의 OST 골드는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K-팝이 오스카 본상 후보에 오른 건 아카데미 98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앞서 캐대언과 주제곡 골드는 아카데미 시상식 전초전이라 불리는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과 골든글로브에서 줄줄이 최고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휩쓴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로피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무속신앙부터 K-팝 아이돌 세계까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담아낸 이야기 K-팝 데몬헌터스는 지난해 6월 처음 공개 이후 지금까지 5억 회 이상 시청이라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 우리 문화에 뿌리를 둔 이야기와 노래가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K컬처가 당당히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재작년 부산 가덕도에서 일어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1호 테러로 공인되면서 습격범이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됩니다. 내국인 지정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통신, 금융거래 같은 정보 수집과 추적이 가능해지는데 배후와 사건 축소 의혹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재작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김모 씨. 국가정보원은 김 씨를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하고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되면 국정원은 출입국부터 금융거래, 통신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테러 방지법이 시행된 뒤 외국인 지정 사례가 일부 알려진 적은 있지만 내국인 지정 사실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테러 방지법은 테러 위험 인물을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테러 예비 음모 등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징역 15년이 확정돼 이미 복역 중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경찰은 배후, 공모 세력이 있는지와 윤석열 정부에서 테러로 지정 안 된 경위 등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테러 위험 인물 지정에 따라 수집된 정보 역시 관련 수사를 위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경찰은 피습 사건을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3심까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작년 증거인멸 혐의로 부산경찰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국정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 은폐했다며 지난해 조태용 전 원장과 김상민 전 특보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한 사건은 특검이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엊그제 전남 광양에서 화목보일러 화재로 시작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큰 산림 피해를 냈는데요. 최근 8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만 7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추위로 화목보일러 사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거센 바람을 타고 무섭게 번집니다. 지난 21일 전남 광양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9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틀간 헬기 48대가 동원됐고 인력 4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산림 48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은 인근 한 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무를 많이 째놨거든요. 그걸로 붙어 올라간 거예요. 바로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쌓아둔 장작에 옮겨붙은 뒤 급속도로 확산한 겁니다. 최초 그 발화는 주택의 그 화목 보일러에서 발화가 돼서 산으로다가 그 번진 사례고요. 지난 20일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에 사용하는 장작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고 앞서 지난 19일 경남 고성에서 화목보일러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678건입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60%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2020년 축구장 면적 172개의 산림을 태운 강원 고성 산불 역시 부실하게 설치된 화목보일러가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땔감을 화목보일러와 일정 이상 간격을 둔다든지 또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화목보일러의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아틀라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올해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전 세계 이목을 끌었습니다. 생산 현장에도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노조가 고용 충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무릎을 굽히고 좁은 공간에서도 척척 물건을 나르는 로봇. 이달 초 CES에서 공개된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차는 2028년 미국 조지아주 부품 공장을 시작으로 제조 현장에 아틀라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로봇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작업이나 또 사람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들에 우선 적용을 해서 노조는 이 같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아틀라스를 대량 양산하고 생산 현장에 투입할 경우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며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중국 산업 현장에 투입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일명 AX 사업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로봇을 통한 혁신과 함께 사람과의 공존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술 발전할수록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업 현장에서 있는 일자리 말고 지식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이동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두로 제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10년, 20년 뒤의 노동시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